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어땠죠? 장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원사이드 시장이 횡보장이나 박스권 매매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끌고 가는 시장에, 이제 여기서 반등하겠지. 이제 여기에서, 반락하겠지. 이런 것들에 당합니다. 네, 어제 또 원사이드 시장이 나왔어요. 다행히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른 게 오전에는 좀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오후에는 좀 각도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완만해지는 통에 반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5분 차트를 여기다 5분을 갖다 놓을까요? 보기가 힘들지? 여기다 10분을 갖다 놔야겠다. 자, 원사이드 시장. 아침에 시작을 오후에 상승으로 한쪽 방향으로 그냥 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시장이었죠. 이런 시장에서는 횡보장이나 박스권 매매, 어떤 전환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원사이드 시장이 나오기보다는 횡보나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쪽으로 올라가기만 하거나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뭐 요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도 한 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원사이드로 떨어졌어요. 희한하죠. 자, 그만큼 상승이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그 개미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곧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먹히기 싫은 개미들은 흥분하지 마세요. 달려들지 마십시오.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 나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왜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사자 나쁜 새끼 하고 욕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자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물론 사자가 토끼 잡아먹나요? 작은 동물 안 건드리나? 큰 동물만 건드리나? 뭐 아무튼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데 그 사냥감의 입장에 서서 사자 이 나쁜 새끼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사자도 먹고 살아야죠. 그쵸? 똑같습니다. 이 시장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들어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굳이 들어오시죠. 자, 어제 원사이드 시장으로 한쪽으로 팡 튀어 올랐고 폭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습이기는 했어요. 상승 에너지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지 그거는 한번 이제 겪어봐야 될 문제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고 일단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추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추세선에 채널선을 그어놨더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요. 채널선에 딱 맞고 반등을 하죠. 회복을 하다가 회복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 못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나요? 워낙 강한 상승장이니까. 자, 치고 올라갑니다. 요번에도 또 채널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날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 채널선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떨어지더라도 3100은 지켜지겠구나 라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3100으로 혹시 떨어져서 3100이 오더라도 매수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안 지키면 반드시 털어야겠죠. 손절을 짧게 해야 됩니다. 근데 3100까지 내려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전 고점 3266이 고비가 되겠죠? 일단 고점에서는 지금처럼 처음 가는 길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는 사람들은 이 추세선이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추세선 위에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뭐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죠? 전고점만한 게 없습니다. 전고점 여기에 올라와서 강한 상승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푹 꺼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반발 매수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뜻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에서는 한 번 더 반발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저항대라는 얘기예요, 결국. 저항대가 될 수 있겠다, 3266이. 그럼 결국 3266과 3100, 요 사이에서 놀 가능성이 많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뚫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 일단 현재는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작은 파동에서도 여기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인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질 때 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질 때 조금. 그래서 상승을 이어간다. 자, 떨어질 때 조금 떨어졌고요. 이제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차례죠. 그렇다는 건 전고점을 뚫어줘야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간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3266 그리고 3100 사이에서 놀다가도 얘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려면 3266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개미들이 더 와서 달라붙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추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박스, 우상 향하는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래에 추세선을 그리고 위에 그 추세선을 올려서 채널선을 그렸어요. 여기에 닿고 횡보만 해도 얘는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고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한번 볼까요? 딱 아래 추세선에 닿자마자 팡 튀어 올렸어요. 닿자마자.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매수 기회는 없었겠죠. 여기에서 사면. 크게 볼까요? 자, 이거만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이 선이 없었다면 요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쵸. 이래서 추세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추세선 어디서 누가 그리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추세선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매매 기회를 줍니다. 떨어지자마자 여기에 닿는 순간 팡 튀어 올라가서 결국은 보합 수준에서 끝내잖아요. 이 선에 닿지 않고 중간에서 끝났다면 보합까지 회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닿으니까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세력이 달라지니까 그 추세를 힘입어 보합까지 회복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일단 아래선에 닿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놀거나 추세를 힘입어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상승으로 이어간다면 요번에도 또한 요 상승 추세선 위에 있는 채널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관건일 거고, 뚫지 못하더라도 위에 있는 채널선에 닿기만 해도 신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결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추세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추세선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열심히 보고 캐치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제 자랑입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코스피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추세가 꺾이냐 하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였습니다.